예, 안녕하세요. 이승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토지나 건물을 국가 또는 뭐 큰 사업을 하는 사업 시행자한테 수용을 당했을 때 그때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선 그 뭐 우선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수용이란 게 좀 우선 좀 웃긴 거죠. 내 땅을 팔고 싶지 않은데 그 사업 시행자가 마음대로 내 땅의 소유권을 가져갈 수 있는 제도예요. 큰 사업을 할 때는 여러 필지의 부동산을 이제 사업 범위에 포함시켜야 되는데 그 중에 어떤 땅은 뭐 국가 땅인 경우도 있고 뭐 단일한 사람의 소유인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각자의 의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그 땅을 사업 시행자가 매수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하게 되면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 없어요. 그래서 단체성의 원리 또는 뭐 여러 가지 공공 복리를 위해서 개인의 사적 재산권을 제한하게 되는 거죠. 뭐 어찌됐거나 그래서 수용을 하게 될 때 우선은 수용 보상금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게 돼 있어요. 협의부터 하고 협의가 안 됐을 때 수용 재결에 의해서 강제로 뺏어가는 일을 할 수 있게 돼 있지. 처음에는 협의를 해서 서로 나 그 땅 10억 줄게. 나 10억 받으면 그 땅 소유권 넘겨줄게 라고 합의가 되면 뭐 재결 뭐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협의부터 진행하게 되고 실질적인 협의가 없으면 재결 절차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사업 시행자 측에서 여러분의 땅이나 뭐 건물도 있을 수 있겠죠. 땅이나 건물 등에 관해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찾아올 거예요. 연락을 해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 실질적인 협의가 없으면 그 나중에 재결 절차로 진행될 수 없고 설사 재결이 진행됐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협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재결이 무효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새 그 재결을 위한 협의 절차를 꼼꼼히 진행하는 추세여서 그런 하자는 좀 잘 치유되는 편이긴 해요. 어찌됐거나 협의를 했는데 엉뚱한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죠. 내 땅이 10억짜리인데 뭐 5억만 제시하면서 팔아라 그러는데 뭐 응할 수 없겠죠? 그러면 협의가 결렬됐다는 취지가 담긴 조서를 작성하고 사업 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일 수도 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일 수도 있는데 어찌됐거나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요. 재결을 신청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수용보상금이 딱 정확하게 찍힌 재결서를 받게 되죠. 그 재결을 진행할 때는 보통 감정평가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토지의 가액에 대해서 감정을 진행해요. 한 두세 군데 정도 의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면 타당한 금액일 수도 있어요. 근데 수용 재결이 나와도 많은 분들이 그걸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세요. 시가보다 훨씬 적게 나왔다. 옆에 다른 토지들은 더 큰 금액으로 보상이 됐는데 내 거는 왜 이러냐?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투어야 되겠죠. 다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보상금 증액 절차를 밟아야 돼요. 크게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소송에서 판가름이 나야 되는데 소송부터 먼저 진행하는 방법이 있고 그 전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있어요. 먼저 이제 수용재결위원회 지방이든 중앙이든 수용 재결이 나오면 그날로부터 90일 내에 바로 법원에 사업 시행자를 피고로 하여 수용위원회는 피고가 아니에요. 수용위원회를 피고로 삼을 때는 재결 자체에 무효 사유나 그런 하자가 있어야 되고 금액만을 다투는 뭐 재결 자체 뭐 사업 시행자의 사업 시행 인가 자체에 문제가 있다거나 사업 뭐 재결이나 협의 절차에 아주 뭐 흠결 내지 하자가 있어서 아예 사업 시행자가 재결 권한을 가질 수 없는 수용 재결 권한을 가질 수 없는 사유 등이 있을 때 토지수용위원회를 대상으로 수용 재결 취소 청구를 하는 경우는 있지만 보상금만 다툰다. 보상금 뭐 사업 시행자가 내 땅 토지를 수용해 가는 것까지는 내가 뭐 다툴 생각이 없지만 보상금은 잘못했으니까 보상금만 다툰다 그러면 수용위원회는 아니고 그 사업 시행자만 피고를 삼아서 행정소송이죠. 행정상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 90일 이내. 근데
법원까지 가기 전에 나는 수용위원회로부터 한 번 더 금액에 대해서 금액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받고 싶으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30일 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신청을 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다시 재결을 해요. 금액이 조금 달라지겠죠. 보통 조금 증액이 돼요. 그래서 이 재결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도 금액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60일 이내에 법원에 다시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다? 법원에 바로 가는 방법이 있고 수용재결위원회를 한 번 더 거쳐서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알고 계시고 금액은 대체로 조금 증액되는 편이나 역시 감정평가사들이 다른 감정평가사들이 이미 수용재결 단계에서 감정을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 참고하고 하기 때문에 많이 증액되진 않아요. 감정평가사들끼리 의견이 크게 다른 경우는 좀 잘 없다는 거죠. 어쨌거나 그래서 법원으로 가면 감정이 뭐가 잘못됐는지 그거를 하나하나 입증을 하면서 그 주장 입증을 이제 본인이 해야 돼요. 뭐가 잘못됐는지,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 비교 표준지 산정이 잘못됐다는 점, 비례율이 잘못됐다는 점, 여러 가지 주장을 하면서 감정 평가를 다시 해달라라고 법원에 신청을 하면 보통 받아주시고, 그래서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면 사실상 그 감정평가 결과대로 이제 1심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좀 증액이 되는 경우가 보통이에요. 그래서 근데 2심에 가면 감정평가 신청을 해도 잘 안 받아주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상 1심에서 사실상 거의 종료되는 분위기가 되는데, 어찌됐거나 그렇게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요. 보통 뭐 그런 분들 중에 뭐 아예 땅과 부동산을 내놓지 않고 버티다가 조정 내지 합의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 수용 재결 때 수용 재결 일자가 딱 특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바로 소유권이 넘어가요. 내가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더라도 넘어가기 때문에 그 땅과 부동산 집을 내줘야 돼요. 점유를 풀고 점유를 해제하고 사업 시행자에게 내줘야 돼요. 안 내주고 버티면 나중에 강제 집행이 들어오고 거기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기도 해요. 다치기도 하고 크게는 사람이 죽는 경우도 있었죠. 게다가 그렇게 되면은 땅과 집을 내놓지 않고 버팀으로 인해서 사업 진행이 지연됐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위험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그런 게 합의가 잘 돼서 땅과 집을 빨리 받아가기 위해서 사업 시행자 측에서 합의를 다시 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금액이 크게 늘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복불복이고 위법한 것일 수 있어서 추천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만약에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사업 시행자 측에서는 수용 재결이 나면 우선 수용 보상금을 공탁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래서 공탁금을 먼저 찾아도 되냐 안 되냐 이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찾아도 돼요. 다만 나는 이 공탁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유보해야 돼요. 그 공탁금 출급 신청서를 쓸 때 그 이의 유보 여부를 적게 되는 그 란이 있어요. 그 란에다가 나 이의 유보합니다. 이거는 일부 변제일 뿐입니다. 나는 더 받을 돈이 있습니다. 라는 말을 간단하게 써두셔야 돼요. 안 쓰면 나중에 금액을 다툴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오늘은 그 수용보상금이 마음에 안 들 때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요 수용보상금에 대한 이의 신청, 이의 재결, 그리고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은 변호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와 상의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